오늘은 비공식 부자순위 1위이자 사우디의 젊은 실세 무함마드 빈 살만의 이야기입니다. 빈 살만은 현재 사우디의 왕세자를 지내는 중이죠. 많은 언론들이 무함마드를 부를 때 빈 살만 왕세자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잘못된 호칭입니다. 살만은 이름의 역할을 한다기보다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니 빈 살만 왕세자라고 칭하는 것은 아들 왕세자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무함마드 왕세자가 맞죠. 하지만 우리나라 언론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빈 살만 왕세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발음하기도 훨씬 편하니 영상에서도 빈 살만 왕세자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는 큰 변화를 겪었죠. 2005년 즉위했던 압둘라 국왕이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압둘라의 죽음으로 공석이 된 왕좌에는 살만이 앉게 되었죠. 여기서 말하는 살만은 빈 살만의 아버지입니다. 살만은 왕위에 오르면서 조카인 무함마드 빈 나에프를 왕세자로 선택했죠. 아들이 아닌 조카를 왕세자로 정했던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 국왕 이븐 사우드의 유언 때문입니다. 이븐 사우드는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의 아들들에게 형제끼리 왕위를 계승하라고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빈 나에프를 왕세자로 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살만 국왕은 자신의 아들을 상당히 신이 많은 사람이었고 나이 많은 조카보다 아들을 왕세자로 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2017년 빈 나에프는 폐위되고 빈 살만이 왕세자가 되었죠. 정통성이고 뭐고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하겠다고 못을 박은 것입니다. 왕세자가 된 빈 살만은 상당히 막장스러운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죠. 과연 빈 살만이 사우디의 희망일지 아니면 재앙일지 무함마드 빈 살만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1985년 8월에 태어난 빈 살만은 어린 시절부터 정치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교육 역시도 정치와 경제 쪽으로 받았죠. 빈 살만이 특별하게 이런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니고 사우디 왕족의 자제들은 대부분 이런 교육들을 받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사업에 많은 투자를 했고 비영리 단체의 설립에도 많은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어린 시절에 빈 살만에게 잔인한 모습은 딱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도 고분고분 잘 듣고 똘똘해서 아버지의 총애도 받았죠. 아버지의 총애와 후원을 받은 빈 살만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 살만의 개인 보좌관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4살이 되었을 때는 아예 특별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정계에 발을 들였죠. 어린 나이에 상당히 높은 자리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사우디를 포함한 이슬람권 국가들은 여전히 왕권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권력자의 아들은 바로 한 자리를 얻어 정계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죠. 빈 살만이 조금 특출나게 시작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특별한 경우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점이 달랐죠. 빈 살만은 사우디 권력의 중심으로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년 뒤에는 국방부 장관까지 지내게 되었죠. 여담으로 이때 빈 살만은 빈 나에프에게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국왕도 죽일 수 있다며 자랑스럽게 말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들여온 독침 반지가 있어 악수 한 번이면 보내버릴 수 있다고 말이죠. 당연히 이 발언은 사우디 왕실에서는 엄청난 논란이 되었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왕실 내부에서 조용히 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상컨대 불려가서 혼나는 정도로 끝나지 않았을까요? 대망의 2015년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압둘라 국왕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압둘라가 세상을 떠나면서 동생인 살만이 왕좌에 오르게 되었죠. 빈 살만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왕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왕이 되자 빈 살만은 숨겨왔던 모습을 꺼내기 시작했죠. 사우디 내부에 존재하는 시아파를 숙청했고 시아파를 지지하던 이란과 단교하겠다고 발표합니다. 동시에 이란에서 온 외교관들을 모두 추방시키기도 했죠. 심지어 예멘 공습같이 대책 없는 군사행동도 서슴없이 진행했습니다. 예멘 공습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이 예멘 수도인 사나에 위치한 공항을 습격한 사건입니다. 정당한 군사적 목적이었다고 말했지만 유엔에서는 전쟁 범죄라고 발표했죠. 그러던 2017년 빈 나에프 왕세자가 폐위되면서 빈 살만은 왕세자가 됩니다. 왕세자가 되면서 빈 살만은 완전한 사우디의 중심이 되었고 국방부 장관의 제1부총리와 경제위원장까지 맡게 되었죠. 그러니까 보직들 중에서 중요하고 권력 있는 보직은 다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빈 살만의 잔악함은 꽃을 피우죠. 왕세자가 된 빈 살만은 새로운 정책들을 펼치려고 시도했지만 사우디 내부의 기성세대는 빈 살만의 의견에 반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화가 난 빈 살만은 왕실의 부정부패를 잡겠다며 자신의 개혁안에 반대하던 인사들을 잡아들였죠. 재산을 모두 몰수하고 저지른 부정부패를 모두 말하라며 끔찍하게 신문했습니다. 신문하는 과정에서 민간 군사기업 블랙워터까지 고용했다고 하죠. 참고로 블랙워터는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용병 회사입니다.
2018년에는 이란을 향해 거의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데 이란이 핵개발에 성공한다면 사우디도 핵개발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하죠. 그리고 이란을 제외한 이슬람권 국가들을 동원해 이란을 철저하게 고립시키는 중입니다. 사우디는 돈이 많으니까요. 이외에도 사우디 왕실을 수차례 비판했었던 언론 관계자 카슈쿠지를 암살한 용의자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카슈쿠지를 죽인 게 빈살만이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힘들지만 솔직히 터키까지 방문해 사우디를 비판한 언론인을 암살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꽤 근거가 있죠. 최근에는 빈나예프를 체포하면서 확인 사살까지 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던 보직도 없었고 재산도 대부분 빼앗긴 상태였지만 반역죄까지 엮어서 잡아들인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생각해보니 위쪽에도 권력 세습을 위해서 자기 고모부를 죽인 사람이 하나 있죠. 왕조를 유지하는 국가들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때까지 본 것처럼 빈살만은 권력 확보와 자신의 개혁을 위해서라면 잔인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죠. 그런데 여론은 빈살만을 사우디를 위기에서 구할 희망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사이코패스 기질이 다분한 인물에게 사람들은 왜 희망을 가지는 것일까요? 빈살만이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 이유는 개혁에 거부감 없는 모습 때문입니다. 계획이 수틀리면서 제대로 진행되진 못했지만 빈살만이 하려고 했던 개혁은 바로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었죠. 이제껏 사우디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는 기름값이 안정적이지 못할 때였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산유국들이 마찬가지이죠. 빈살만은 이런 기형적인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자고 주장했습니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과 개혁을 통해서 말이죠. 실제로 빈살만은 비전 2030을 통해서 첨단 기술 개발에 유동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체제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실을 피로 물들인 숙청 이후에도 살만 국왕의 반대로 막혀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못했던 것이죠. 그 밖에도 참정권에 차별을 두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남녀 구분 없이 젊은 세대라면 모두 노동력으로 활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경제 부양을 위해서라면 영화관이나 콘서트와 같은 문화 활동에 제한도 두지 않겠다고 했죠. 오히려 경제 활성화를 방해하는 종교 경찰을 없애겠다고 말입니다. 이런 행보들로 빈살만은 젊은 세대에게 큰 지지를 얻는 중이죠. 지지에 너무 심취한 것인지 사우디에는 와하브파가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와하브파는 이슬람 종파 중의 하나인데 지금의 이슬람 극단주의의 근원 중 하나이죠. 문제가 된 것은 사우디의 건국 이념이 와하브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보와 언행들은 사우디의 젊은 세대나 이슬람이 아닌 국가에서 봤을 때는 좋은 움직임처럼 보이지만 사우디의 기성세대들은 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빈살만이 사우디의 정통성을 무너뜨린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래도 빈살만은 틈만 나면 개혁과 개방을 시도 중입니다. 아직 왕세자임에도 말이죠. 현재 빈살만은 프리미어리그의 구단인 뉴캐슬을 사들였습니다. 원래는 맨유를 인수할 계획이었지만 맨유 구단주가 팔지 않겠다고 선을 그어 뉴캐슬을 산 것이죠. 당연히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엄청나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다른 문제들은 모두 제쳐두고 보더라도 사우디는 프리미어리그를 불법 중개하기로 유명한 국가였기 때문이죠. 프리미어리그 측에서 워낙 극심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빈살만의 뉴캐슬 인수는 사실상 취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빈살만은 구단 운영에 대해서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결국에는 뉴캐슬을 인수하는 데 성공했죠. 비록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찝찝했지만 뉴캐슬은 난리가 났습니다. 빈살만의 재력이라면 기울어져가는 뉴캐슬을 살리고도 남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죠. 사실 빈살만의 재산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공식 세계 1위라고 하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잡히는 재산의 규모도 별로 없고 비공식적인 재산 규모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집계된 빈살만의 재산은 약 800억 파운드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가진 자산이 1300조가 넘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믿을만한 자료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오차 범위를 생각하더라도 빈살만의 재산은 입이 떡하고 벌어지는 숫자이죠. 현재 살만 국왕의 나이는 80이 넘어가고 있고 치매까지 앓고 있다고 합니다. 조만간에 빈살만이 사우디의 국왕으로 올라서겠죠. 과연 빈살만이 사우디의 희망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재앙을 불러오게 될지 궁금하네요. 비공식 부자 순위 1위이자 사우디의 젊은 실세 무함마드 빈살만의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